한 달 정도 발리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이 저한테 어떤 되게 중요한 세계를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입니다.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어떤가요? 지금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혼자서 계시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같이 존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시지요.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10년이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기에는 제가 이 일을 그만두는 것, 여기에 대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진심을 담아서 오늘의 마음을 전해보겠습니다. 2015년 겨울은 24살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정말 춥고 쓸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겨울을 시작으로 제가 이 여정을 걷기 시작했고요. 그 여정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인연과 우연의 도움을 받았고요. 어느 순간 저는 책을 쓰고 유튜브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글, 논문, 책, 유튜브,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부하고 영상을 찍는 이 일보다는 이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 일 되게 만드는 과정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콘텐츠를 만드는 건 결국 비즈니스 위해서만 작동 가능한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돈과 사람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일은 저한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잘못이나 실수,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판단이나 결정들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실행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시간들 덕분에 단순히 건강이나 영양뿐만 아니라요, 저 자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나아가서 세상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넓고 깊게 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지난 10년은 이 삶이라는 것을 정말 깊게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간은 저한테 무언가를 배우게 한 시간이기도 했지만요, 그 배움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저의 무지였습니다. 제가 뭘 모르는지, 얼마나 모르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사실 처음에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무언가를 좀 아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을 하고 싶어지는데요. 이 건강이란 주제를, 이 세계를 공부할수록 제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절대적 지식의 양은 많아지는데 상대적인 지식의 양은 감소해요. 마치 해변에서 이 바다를 향해서 걸어나가는 느낌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제가 헤엄치고 즐거웠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땅에 닿지 않으면서 조금 무섭기도 합니다. 막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을 아끼게 되고 의심을 더 많이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 배워나갈 게, 깨우쳐 나갈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과학자라는 이름을 쓰는 것도 이 과학을 어떤 기준이자 도구로 삼아서 탐구해 나가는 여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이나 또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과학을 하는 사람, 배우고 탐구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깨우치고 다시 또 깨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이 모르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요, 흩어진 점들 또는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 그게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일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점을 연결하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지난 10년을 돌아오면서 감사한 점이 하나 있다면 한국에서 이 다이어트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칼로리 균형 또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되게 핵심 패러다임이었죠. 다이어트 식단은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질 좋은 식사를 다채롭게 챙겨 먹는 게 상식처럼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긴 음식, 술 같은 것들, 이렇게 대사를 교란하는 물질들을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커피를 조심하는 사람들도 많아져가지고 일반 카페에서도 디카페인 옵션을 선택하는 게 쉬워졌고요. 대형 우유 업체에서는 A2 밀크나 유당이 없는 우유를 광고할 정도로 이 제품에 대한 인식 변화도 보입니다. 더 깊게 나아가서는 인슐린 저항성, 혈당 건강 또는 장과 미생물의 건강을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 또는 뇌과학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운동도 대중화가 많이 되었죠. 과거의 운동은 단순히 우리가 칼로리를 소모하고 근육을 늘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대사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는 감정과 컨디션,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졌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많은 분들의 삶 안에서 이 대사 건강을 돌보는 것, 이런 건강 습관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10년의 변화이자 현재라면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다음 10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의 본질에 또는 기저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여다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도 반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무언가를 결심하고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무언가에서 나온 힘에서 가능한 겁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것들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죠. 사실 우리 모두 이 마음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어른도 또는 선생님도 우리에게 그런 걸 말해주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한 적도 없습니다. 너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돌봐,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각자가 인생에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배워가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어떤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가진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 나눠주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지난 여름 한 달 정도 발리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것들이 저한테 어떤 되게 중요한 세계를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일단 1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2024년 가을쯤 이때 저는 우연히 CBC, Contact Beyond Contact라고 하는 접촉 기반의 움직임 명상 메소드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 한국에서 열렸던 레벨 1 안내자 코스, 이 수련자 코스의 마지막 날 어떤 게스트로 제가 참여하면서 이런 움직임 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처음 느꼈던 거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2025년 여름 발리에서 안내자 과정이 있어가지고요. 여기에서 레벨 1, 2 과정을 밟았습니다. 처음에 이걸 할 때는 저도 약간 걱정이나 불안이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을까? 또는 불편하지 않을까? 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서 그 공간과 그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정말 그냥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그곳은 제가 살면서 처음 경험해보는 어쩌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CBC는 단순한 춤이 아니었어요. 이게 CBC라는 게 우리가 몸으로 대화를 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말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지만 몸을 통해서 접촉을 통해서 또는 때로는 접촉하지 않고도 움직임을 통해서 나의 상대방과 같이 이렇게 뭔가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와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동시에 나는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타인에 대해서 또 알아차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떤 걸 전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엄청난 몰입과 현존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되게 깊은 곳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상대화가 아니고요. 나 자신과 깊게 연결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과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나의 내면에 또는 무의식의 깊은 무언가와 되게 이상한 것들과 연결이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동안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또는 피해왔던 저의 어떤 진짜 모습들의 일부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관계 속에서 반복해왔던 어떤 패턴들, 잘못들, 그리고 또 그 아래에 있는 저의 상처 같은 것들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건들, 인생의 어떤 사건들은 제가 적당하게 덮어놓고 넘어갔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갑자기 툭 올라와서 바라보아지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들을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저를 잘 안다고 생각했고요. 저를 잘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관리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잘 돌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되게 기쁜 환희의 순간도 되게 많았습니다. 마치 제 어릴 때 그 순수한 상태, 그때 마음들, 그때로 들어간 순간들이 꽤 있었어요. 저는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어떤 어딘가에 그런 요소들이 있고요. 언제든 내가 환경이 갖춰지면
또는 적절한 사람들이나 어떤 방법에 갖춰지면 그때 나도 그런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그렇게 올라온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지난 10년간 제가 최겸이라는 인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최겸이라는 인물로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해 보이고 싶었고 또는 올바르게 살아야 했어요. 실수하면 안 되고 미움받으면 안 되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힘들 때 힘들다고 말 못했고 또는 짜증날 때 짜증난다고 또는 누군가한테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는 여기서 내가 관계에서 문제를 만들면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제가 넘어갔던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문제를 안 만들고 어떻게 살아온 것은 맞는데요. 그런 식으로 제가 왜곡하고 숨길 때마다 은폐할 때마다 어디 한켠에 또 다른 저의 진짜 모습은 되게 부정당하고 외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을 되게 오랜만에 보기도 한 것 같아요. 사실 최겸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캐릭터이자 상이죠. 여러분들 각자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최겸이란 존재도 실제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상상 속에 있는 어떤 허상의 이미지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이미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건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예요. 저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굳이 좋은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 되지 않고 그냥 내 진짜 모습과 잘 연결되어서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딱 그 정도면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생각을 또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때 이 노트를 펼쳐놓고 여기에서 나 스스로 대화를 하는 게 도움이 됐습니다. 노트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떤 상태야? 또는 어떻게 느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나 자신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실 남한테는 우리가 뭔가를 어떤 숨기거나 이렇게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노트 안에서 나만 볼 수 있는 여기 안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해서 무의식들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짜 무언가를 보는 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서 나온 것들을 다시 또 바라보면서 나의 어떤 의식적으로 통합을 시킬 수도 있겠죠. 혹시나 이런 것들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어렵지 않고요. 그냥 노트 하나 펼쳐가지고 일기장에다가 펼쳐가지고 스스로와 대화를 해보세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또는 좋은 이야기 있어 그만 쓰시고 여기서 날것의 것들을 불편한 것들을 막 써보세요. 이 작업이 여러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은 조용히 혼자 많이 있었어요. 공부하고 글 쓰고 일하고 운동하고 집밥 해먹고 그리고 자고 이 단순한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건 좀 조심했고요. 또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절하는 연습들을 조금 더 했습니다. 또 사적으로나 또는 공적으로 일에서 제가 이별을 해야 되는 사람들과는 이별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삶을 또는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정돈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삶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고 조금 더 통제감이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저는 모르는 게 많다고 느낍니다. 마치 이 마음의 영역이나 이쪽 내 존재에서는 어린아이 같아요. 3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처럼 이제 막 걷기 시작하고 세상을 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되게 먼 것 같고요. 동시에 설레기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떻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을 해나가면서 제 삶 안에서 뭔가를 통합해 나가겠죠. 이런 CBC 외에도 요가나 소마틱한 메소드, 어떤 움직임들 이런 거 이렇게 몸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보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해외 웰니스 분야에서는 이런 것들이 꽤 주류로 들어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수련하고 안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 한국에서 CBC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바디템플이라고 하는 팀이 국내에서 이런 클래스들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바디템플을 검색하면 나올 텐데요. 제가 이 영상 아래에다가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1월에 CBC의 창시자인 벤이 한국에 와서요. 이 레벨 1 안내적 코스를 연다고 합니다.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나 어떤 명상이나 움직임이나 소마틱 이런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레벨 1 코스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인스타그램에서 컨택트 비욘드 컨택트를 검색해가지고 거기에 DM 보내보세요. 그러면 벤이 아마도 안내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발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하게 배운 것은 주변에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지낼 때 그것이 주는 힘입니다. 아마 이번에 쇼츠의 시리즈를 통해서 제 채널에서 외국인 친구들이 어떤 마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지혜를 나눈 것들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가 삶이나 마음에 대해서 또는 건강에 대해서 자신의 고민과 수련을 어느 정도 해온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보는 것을 나름 잘 하고 있고 타인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런 존재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스스로 설명할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안했습니다. 그런 맥락이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낀 거는 내가 모든 사람들과 편안하고 잘 지낼 필요는 없겠다. 네,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될 필요도 없고 모든 존재에게 친절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성향 또는 제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서로 결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또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괜찮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정말 잘 맞는 사람과 지내는 게 맞지 우리가 굳이 그것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다는 거, 그냥 나의 진정한 모습 그대로 지내도 괜찮다는 거, 이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관리를 할 때도 나를 돌보고 나란 사람을 사랑으로 채우고 그 넘치는 사랑을 누군가와 나누고, 네,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당겨지는 어떤 공명한 존재나 어떤 영혼이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존재와 더 깊게 연결되고 이 삶의 일부를 함께 경험하는 거, 이게 삶이 아닐까.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발리에서 한 번 더 강력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여정을 도와주고 보살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또는 존재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 어떤 단어나 설명을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힘이 있다는 것 또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번에 알겠어요. 사실 우리가 각자 종교가 있든 없든 간 상관없이 우리의 인류 역사 안에 또는 우리의 지금 삶 안에 종교라는 게 있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자신이 믿는 종교가 있을 거고요. 참고로 저는 종교인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종교인은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어떤 입장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원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게 했는데요. 그런 지향과 별개로 이 일을 하면서 좀 신기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묘한 사건들이요. 그 중에서 작은 하나만 예를 들면 에리님은 저의 친어머니 아니세요? 에리님과 저의 친어머니는 두 분 다 각각 그냥 다른 성당에 다니고 계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두 분의 세례명이 같았어요. 두 분 다 소아데레사입니다. 이것 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 타이밍들이 너무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제는 끝났다고 싶을 때 갑자기 친하지 않던 사람들이 연락 와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고요. 또는 같이 정말 함께 하던 사람이 갑자기 되게 이해할 수 없게 떠나가고, 근데 그게 나중에 돌아오면 너무 맞았고, 반대로 그럴 때 또 누군가가 다시 다가오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나 돈에서도 묘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단순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짜치는데? 너무 과한데? 또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누가 지금 이걸 보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트루먼 쇼나 매트릭스에서 레오 같은 어떤 순간이죠. 네. 이번에 발리에서 조금 더 제가 내려놓고 마음을 연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걸 확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의 음성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제 안에 몇 번 들어온 어떤 메시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surrender, 무릎을 꿇는 것, 이거요. 하나는 serve,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자꾸 올라왔어요. 이게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되게 따뜻하고 강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쓰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각하고 이 우주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 작은 존재인 제가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깨달았습니다. 아직 저는 좀 안 게 많지 않아서 이게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신인 건지 아니면 제 그냥
어떤 감성과 우연과 환상이 빚어낸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맞든 아니든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란 것은 확실해 보여요.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되게 큰 상처 없이 부족함 없이 살아오면서 되게 운 좋게 받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내어주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이 현실 세계에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아무한테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고 아무에게나 다 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아름답진 않으니까, 또 어떤 것들은 또 되게 위험하고 어려운 게 있으니까 적절한 경계를 치고 세우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어떤 것들은 지키고 싸워야 하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요. 제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는 세상이라는 게 되게 마치 영화 아바타 속의 어떤 상황처럼 뭔가를 뺏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런 힘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어떤 힘을 길러내고 키워나가고 그때 적절할 때는 방어하고 싸워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안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고 쉴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림이긴 한데요. 만약에 제가 감각하는 이 세상에 대한 느낌, 이 결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싶다면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 3 영화를 꼭 보세요. 거기에 담겨있는 다양한 가치관들이나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우연에서 나온 작품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어떤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존재를 투명하게 들여다보시고요. 연결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돌보고 각자의 존재가 가진 그 본연의 힘, 능력, 기능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찾고 최대한 펼치고 누리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고 연결되고 그런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음과 사랑을 주고받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허무하기도 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왜 이러나 외롭기도 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이 삶, 동시에 정말 많은 경이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는 이 삶, 이 찰나의 여행 속에서 내가 가진 잠재력들을 충분히 보고 다루면서 사람들과 연결되어 살다가 제때 후회 없이 죽는 거, 이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요,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했던 스타일스맵 다이어트, 이것 자체는 이 마음과 관계를 넘어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S, Stop eating bad food, 나쁜 음식을 줄이거나 끊는 것. 두 번째 T, 하루 24시간 중에 적절한 시간에 먹고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먹지 않는 것. 세 번째 I, 가끔씩은 24시간 이상의 긴 공복을 갖는 것. L, 탄수화물 섭취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E, exercise 운동이죠. 그리고 S는 sleep, 잠을 충분히 깊게 자는 겁니다. 마지막에 MEPP가 있는데요. 첫 번째 M은 mind,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겁니다. E, environment, 주변 환경을 돌보는 거예요. 첫 번째 P, people은 주변 인간관계를 돌보는 거고요. 마지막 P, play는 재미있게 놀고 쉬는 겁니다. 지금 건강정보의 홍수긴 하지만 어떤 것도 결국에는 이 프레임워크 위에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문제를 만드는 자극이나 행위를 적절하게 끊거나 줄이고 이렇게 필요했던 것들을 다시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몸이 작동하고 구성물질을 만들 때 필요한 영양 재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 또는 그 과정에서 대사 시스템에 너무 큰 부하나 문제를 만들지 않게 하는 거, 먹을 때 잘 먹되 먹지 않는 시간에는 적절하게 비워서 몸이 쉬고 회복하는 시간을 주는 것, 해가 뜨고 지는 것에 맞춰서 안정적인 생체 리듬 속에서 사는 것, 햇빛을 온몸으로 적절하게 쐬는 것, 부지런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몸을 쓰는 것, 강화하는 것, 우리 몸에서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건강을 돌보고 위와 장을 포함한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 인간이 만들어낸 과한 쾌락 자극에 몸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조심하는 것,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것, 두려움, 불안, 증오, 탐욕과 같이 어떤 부정적 감정들, 이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것들이 과하지 않게 이것들을 다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살아가다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멈추고 비우는 것, 멍을 때리든 명상을 하든 가만히 있든 산책을 하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몸의 안과 밖을 돌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관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알아도 무언가를 바꾸거나 시작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어떤 경제적인 또는 생활상의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이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 찾고요. 그것만 바꿔도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것들도 조금씩 더 좋게 바뀔 거예요. 그때 가서 조금 더 바꾸면 됩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되게 엄청 웅장한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완벽한 뭔가를 계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많은 실패를 할 겁니다. 올해도 많이 무너질 거고 결심을 꺾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볼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어떤 구독자분들을 좀 만나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잠시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되게 바짝 엄청 완벽하게 건강관리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완벽하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50점, 60점 정도의 점수를 받지만 이런 것들을 1년, 3년, 몇 년 동안 꾸준히 한 사람들, 그렇게 매년 보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고 현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매일 다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60점, 70점 이 정도를 적당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90점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할 때 그게 너무 어떤 강박을 만들거나 힘을 주는다면 그럴 때는 힘을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힘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힘을 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운동도 항상 드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적절하게 내리고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자 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치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뭔가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생각할 때는 너무 밀어붙여서 망가뜨리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건강에 대해서 이해한 정보들 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 또는 엄두가 나는 것, 그런 것들만 하나씩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면서 우리가 길게 보고 천천히 지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여정을 나아가다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제대로 된 길 위에 있나? 하고 의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체중 외에도 다양한 대사 건강 지표들을 보겠지만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기준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평안해지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습관 관리를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0kg가 빠졌든 당뇨가 나아졌든 뭐가 나아졌다고 해도 예전보다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편안해지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불안해진다면, 또는 남에 대해서 더 의식을 하고 있다면 그거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지만 남들이 나한테 어떻게 보는지, 또는 어떤 성형을 했다고 쳐볼게요. 성형을 해도 그게 내가 자유로워지고 편해진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더 외모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고 불안해진다면 그거 뭔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나 어떤 강박이나 불안이 커진다면 그때 지금 잠시 멈추고 돌아볼 때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 구독자분들 봤을 때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크게 살이 빠지거나 크게 변화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볼 때마다 되게 자신감이 더 생기고 더 주도권이 생기고 마음 편하시다. 저는 그런 분들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지만 결과는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적절한 때에 알아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적절한 과정을 밟고 있으면 결과는 따라올 겁니다. 그 시간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슈퍼파워 뉴스레터입니다. 슈퍼파워 뉴스레터는 제가 그동안 건강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운 것, 고민한 것, 또는 분석하거나 정리한 것들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예요. 제가 유튜브란 채널 특성상 영상 하나하나를 만드는 게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량 때문에 작은 것도 있고 아직 세상에 내었을 때 불편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 유튜브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한테 반응이 충분히 나오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용 횟수가 너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모든 것들을 다 전하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뉴스레터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제가 건강 전문가분들 많이 만나면서 듣는 비하인드 스토리들, 또는 해외 건강 전문가들이 긴 영상이나 인터뷰나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것들 중에서 제가 정리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난 10년 동안 제 노트나 어떤 컴퓨터 또는 제 매장하드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하다가 이것들을 글로써 빠르게 전해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만간 이 뉴스레터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지를 따로 할 텐데요. 혹시나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사전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오픈했을 때 신청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2026년 한 해 동안 총 100편 이상의 메일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 지혜나 영감들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무료는 아닙니다. 1년치 이 뉴스레터에 대한 구독료, 이 100장에 대한 구독료는 1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10만 원에 대해서 제가 1년 동안 메시지를 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실험적으로 시작하는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일단은 1월 한 달 동안만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그 1월에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만 운영을 해보고 피드백을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으로서 결심한 것에 대해서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거의 기약 없이 쭉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다사다난하고 정말 타이트하고 쉼이 많지 않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이제는 조금 더 길게 멈추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지친 것도 있고, 그리고 제 개인으로서도 멈추고 비우고 수련하고 또 성장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떠나는 시점이 언제일지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충분히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영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그런 휴식이나 수련의 기간들을 충분히 갖고 나서는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 뒤에는 공부를 조금 더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거의 혼자서 인터넷과 논문들, 책들을 기반으로 독학을 해왔는데 이 생명과학이나 영양학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좋은 스승을 만나서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인생이라는 게 저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직감으로는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게 또는 대학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공부하는 게 저의 그 다음 스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생일이 되면 만 34살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10년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이루어질지 또는 그 과정에 어떤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지 어떤 눈들, 존재들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의 상황이나 그 여정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마 지금부터 10년 뒤도 아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그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고 즐겁고 또는 힘들기도 하고 좋을 거라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떻게 살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 앞으로에 대해서 꿈을 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카메라 렌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화면 너머에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저의 따뜻한 사랑과 응원을 전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유로워지고 있는가? 평안해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적절하게 하시면서 올해 한 해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적절한 때 만나서 기분 좋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한 해 잘 보내봅시다. 최겸했습니다.